네, 안녕하세요. 백신 때문에 못 들은 친구들 위해서 올립니다. 교과서 318쪽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별의 아픔과 재회에 대한 기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 잘 보죠. 아픔, 그다음에 재회의 기원.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 소유라는 점. 여러분 고려 소유의 특징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3분 후라고 해야 되고요. 요 3은 3, 3, 2조, 3음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고려시대의 리듬은요, 지배적인 게 3음보예요. 조선시대는 4, 고려는 3음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은 뭐냐면요, 분연체. 연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어, 1년이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분절체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절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악장 이래서 장의 개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장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다. 자 이제 요거는 후는 후렴구예요. 후렴구. 요게 이제 고려소교의 특징이고요. 일단은 작자미상인 이유는요. 고려소교는 피지배층, 즉 평민문학이에요. 그래서 작자미상이 당연한 거고요. 요거는 특이한 게요. 구비전승됐어요. 네. 구비전승되다가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노래잖아요. 우리가 이 고려시대 노래를 지금 한글로 된 걸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고려시대 때 아니면 그 이전일 수도 있어요. 구비전승되다가요. 조선시대 때, 즉 훈민정음 창제를 계기로 이런 것들이 한글로 정착이 됩니다. 한글로 정착이 되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정착이 되었느냐? 자, 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좀 노래할 수 있는 것들 가사를 좀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녀라든가 기공들을 명령을 내려서 일반 평민들이 부르는 노래를 좀 수집을 해와라. 노래 가사도 좋고 노래 음도 좋으니까 한번 와서 수집을 해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모아놓은 걸 가지고서는 몇 가지를 이제 악장 가사라든가 뭐 시용량 확보 뭐 이런 데다가 이런 것들을 실어 놓은 거예요. 가실이라는 작품. 그러니까 고려 소교들을요. 악장 가사는 가사만 있는 거고요. 시용량 악보는요. 요 가실이 일절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해당할 악보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심심하면 네이버 쳐보잖아요. 그럼 이 악보가 등장을 해요. 어떤 분들이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그 정간보였잖아요. 이 정간보를 현대 음악처럼 오선지에다가 옮겨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그거 보면서 노래 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부르세요. 갑자기 부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글로 정착되어 있다는 거. 자, 이게 한글로 정착될 때 얘네들은요. 궁중 음악으로 쓰였어요. 그 음악 중에 소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소각은 국가의 어떤 행사 중에서 좀 무거운 행사들 있잖아요. 뭐 사신을 맞이한다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럴 때 쓴 게 아니고요. 좀 가벼운 데서 그러니까 연찬회 같은 느낌? 그러니까 파티 같은 그런 데서 좀 이렇게 가볍게 즐기기 위해서 부른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려 소교라고 하는 이유가 백성들이 불렀기 때문에 속된 노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해석할 수 있지만 궁중 소각의 가사로 쓰였기 때문에 소교라고도 합니다. 됐어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시리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자 전체가 1, 2, 3, 4연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4연으로 봤을 때는 의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2대 2로 성경 후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물론 1대3으로 나올 수도 있고 3대1로 나눌 수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2대2로 많이 나와요. 고전 문학에서요. 자, 이제 사연일 때는요. 자, 이게 제일 많이 나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를 쓰면 자연스럽게 사연이 되겠죠. 자, 또 하나 기승전결이라는 구조 너무 좋죠. 요거는 한시의 전통을 이은 건데 한시는 생각해 보세요.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시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라든가 시상 전개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쓰였어요. 기승전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가실이라는 작품은 이 세 개 중에 무엇이냐? 기승전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기승전결을 고려해서 시상 전개 방식 한번 볼게요. 가실이 있고, 근데 여기 보면 가실이 있고의 준말이라고 되어 있고, 해석은 가시렵니까? 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가실이 있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생략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요거죠. 3, 3, 2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버리고 가실이 있고, 자, 우리가 많이 민요에서 쓰는 기법 뭐 있어요? A, B, A라는 구조 많이 씁니다. 요거는 당시 민요에서 굉장히 조금 보편적으로 쓰는 기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맨날 생각해 보래. 우리가 노래를 만들 때 가사가 너무 많으면 외우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반복하는 거 굉장히 좋죠. 근데 반복할 때 약간 이렇게, 얘들아, 나 봐봐, 얘들아.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암기를 위해서, 그리고 암기를 위해서라는 건 사실 구비전승을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AAB의 구조는 뭐다? 구비전승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는데 삼음보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나눠야 돼요. 가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삼음보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이 나누는요, 음보수에 안 쳐져요. 음보에 넣게 되면은 4음보가 되잖아요. 1, 2, 3, 4. 그렇기 때문에 음보에 안 서주고요. 자, 3, 3, 2조 3음보라고 하고 이 나누는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아까 제가 궁중소각의 가사로 쓰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남는 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연주가 쭉 되고 있고 노래를 부르잖아. 가시리 있고 하는데 계속 연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어색하니까 베이비 하는 그런 현대 음악처럼 나는을 넣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남는 음에 불렀다고 해서 여음구라고 해요. 또는 여음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해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의미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음구 남는 거 채워주기 위해서 그냥 부른 거다. 자, 버리고 가실이 있고 요것도 3, 3, 2조로 해주면 되죠. 3, 3, 2조. 그래서 3, 3, 2조 3음보 나온 거예요. 위증질과 대평성대. 자, 여기서 얘기해 보는데요. 지금 이별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별을 하는 와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가시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상대를 약간 나쁜 놈 만들지 않아요? 나 버리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 뭐다? 원망을 하고 있죠. 당신은 가는데 나랑 합의된 이별이 아니야. 나는 이별하기 싫은데 네가 나를 버리고 간 거야. 라고 해서 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그래 너 나 버리고 가지 그럼 나 못 살아 아니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해서 원망을 어떻게 합니까 고조시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시상을 일으키는 거죠 기는 시상을 일으키기 자 시상을 어떻게 합니까 시상을 좀 더 고조시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시승은 탈승자니까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 중에 사실은 332조가 여기는 되게 잘 지켜졌는데 2연에서는 여기는 지켜졌지만 여기는 안 지켜졌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332조는 기본적인 건 맞지만 그 기본을 안 지켰다고 해서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곡은요. 우리가 조선 초기에서 말하는 그런 시조 작품이 아니에요. 요거는 평민들이 향유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지키면서 굉장히 조금 틀려지는 부분, 그러니까 틀리다라고 하면 안 되죠.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걸 봐야 돼요. 날러는 어찌 살라하고 뭐 이렇게 근데 3, 2, 4 이런 거는 할 필요는 없고 역시 3음보로 이렇게 나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날러는 어찌 살라하고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버리고 가시려 있고 나나는 어떡하다 음보할 때도 따로 해서 사음보 만들지 말고 의미에도 영향 안 미치니까 그냥 제껴라 이 얘기예요. 자, 잡사 두어리 말하는 잡사는 뭐다? 붙잡아 두어리 말하는 자, 요거 해석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붙잡아 두고 싶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때로는 문제집에 붙잡아 둘 일이지만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두 가지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요. 그냥 가로 안에 있는 거 말고 요 앞에 있는 거 위주로 해석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작품을 이해하는데. 붙잡아 두고 싶지만 그러니까 나는 너랑 정말 이별을 하기 싫어. 나 너 붙잡아 두고 싶은데 서운하면 아니 올시라. 자, 요거 해석 되게 중요하죠. 고전 문학에서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선하면 여기는 서운하면 또는 귀찮게 하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 서운하면인데요. 이 서운하면은 왜 서운하냐면요. 헤어지는 입장에서 님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라는 표현을 괜히 썼네. 님은 이별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얘가 어떻게 보면 질척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갈 거야, 갈 거야. 나 버리고 갈 거야. 그다음에 나 어떻게 살라고 나 버리고 갈 거야. 계속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냥 더 붙잡고 싶은데 얘가 자꾸 붙잡으면은 감정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서운함에. 그래서 이 서운함의 감정은 누구예요? 님의 것이요. 님이 내가 자꾸 붙잡아 하면 기분 나빠할까 봐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더 붙잡고 싶은데 사랑하는 님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까봐 더 못 붙잡겠어.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붙잡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념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기승전이 되는 거예요. 전. 이 전은 이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보통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기승, 전, 결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렇죠? 예, 기승전결 이렇게 그리는데 이 전이 오르기 전에 앞에 부분에서는 확 완전 감정이 치달았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인데 얘는 조금 희한한 게요. 기승까지 올라가다가 처음부터 아예 확 뭐랄까 꺾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님 보내었나니 가시는 듯 오셔서 보내긴 보냈지만 여전히 님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별을 수용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 조그만 글씨 재회에 대한 기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원 또는 소망이라고 하고요. 자, 결님에 대한 재회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한 편의 시를 마치는 거예요. 자, 요거 해석 주의해야겠죠. 자, 요 해석은요, 두 가지로 될 수 있어요. 자, 서러운 님이라고 되었는데요. 이 서러운 감정의 주체, 자, 보세요. 감정의 주체가요, 이 서러운 감정의 주체가 화자일 수도 있죠. 화자. 자, 그러면 화자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나를 서럽게 하는 님으로 해석해야겠죠. 자, 요거 해석할 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은 나를 서럽게 하는 님 보내나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이 서러움의 감정의 주체가 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해석이 달라져요. 서루님, 서러워하는 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서러워해요? 이별이죠.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요. 앞에까지는요, 이 전체적인 얘기는 님은 떠나고 싶고 나는 계속 붙잡고 나는 그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 원망을 높였다가 결국은 붙잡고 싶은데 서운해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참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기서는요, 님의 감정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처럼 해석했을 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 보세요.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이라고 하면요, 이들의 이별은요, 이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고려시대인 만큼 이별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도 되겠죠? 계속해서 몽고조도 쳐들어오고 네오해안이 끊이지 않았으니까 뭐 군대로 차출되어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별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야, 나 과거부로 조금 짱 박혀서 고시원에 들어서 공부 좀 해야겠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이별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때 이별은요. 님도 그다음에 화자도 어쩔 수 없이 외부 상황 때문에 이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별의 어떤 뭐랄까요? 이별의 상황이 요 화자일 때랑 좀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가시는도 도셔오셔서 요거는 해서 어렵지 않게 그냥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라고 끝맺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 중요한 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고려소교의 모습을요.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위증질과 대평성대. 지금 각 연의 끝마다 나와 있거든요. 자, 형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요런 거를 후렴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후렴구의 기능에는 뭐가 있겠어요? 형식적으로 보면은 통일감을 주죠. 그렇죠? 통일감. 왜냐면 요것만 있으면 위증질과 대평성대가 있으면요. 1년,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래가 같은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감을 주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겠죠. 끝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연과 연을 어떻게 해줘요? 구분시켜주기도 하지만 1년과 2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죠. 연계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죠. 자, 이제 3번 볼게요. 자, 이 3번은요. 의미상 어떤 역할을 하나 보세요. 가실 겁니까? 갈 거예요? 나 버리고 갈 거예요? 지금 화자 더럽게 슬퍼요. 그런데 끝에서 와 대평성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좋다 하면서요. 이거 되게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전절이라고 하고 후절이라고 했을 때 전절과 내용상 이질적이에요. 자, 내용 또는 정서와 자, 이질적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질적일 수밖에 없느냐? 자, 아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시중에 민간에서 떠드는 노래를 궁중의 소각 가사로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노래를 부를 때 앞부분은 혼자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연차 내에서 즐겁게 막 술 마시면서 노래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다 같이 선우창식으로 불렀을 거예요. 그 불렀을 때 이 부르는 내용이요. 술 마시는 자리고 임금님과 함께하는 자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겠어요. 임금님의 어떤 나라의 대평성대를 기원하거나 뭐 그런 내용을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궁중 음악, 궁중 소각 요걸로 편입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원래 만약 민간에서부터 이런 노래 불렀다면 사이코죠. 앞에서 슬프다고 해놓고서는 화자가 와 대평성대야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 호러에 버금가는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앞부분을 해놓고서는 뒷부분은 아무래도 궁중 음악에 맞춰서 붙이다 보니까 너무 이질적인 내용을 붙였지만 본인들은 이 노래를 슬플 때 부른 게 아니고 연차 내에서 파티할 때 불렀으니까 이거 부르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우창, 민요로 따지자면 선우창으로 받아들이고 요거 했을 때 좀 재밌는 본인들이 즐거워할 만한 내용 이게 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는 뭐냐면 그냥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탄사 와우 이렇게 자 증질가는요 당시 악기 소리일 가능성이 높죠. 악기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기냐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해금, 아쟁 이렇게 줄로 이렇게 타면서 깽깽거리지 않죠. 징징거리는 거. 제가 볼 때는 한 아쟁 정도 되는 악기가 아니지 않을까. 아쟁 소리 들어보면 막 징징징징 거리거든. 되게 무겁고 첼로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징질가 하고 자 태평성대 뭔가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내용 이렇게 불렀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의 주제를 얘기할 때는요, 고전 문학에서 그냥 마치 공식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별이라는 화자가 처한 상황, 여기서 정한. 이별 때문에 일어나는 한스러운 감정, 그래서 이별의 정한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아,